투잡은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D씨. 회사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으로 이유로 부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부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D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D씨. 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을 이유로 수급 자격 불인정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건 일단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만 했다고 하면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무분별한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D씨의 경우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자발적인 퇴사이고, 이는 고용노동법령에 정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퇴사를 결정했지만은 은근한 회사의 압박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보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은 바로 퇴사가 비자발적인가 여부인데요. 반대로 자발적 퇴사는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직, 진학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법령에서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요.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나빠지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이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세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회사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정근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또한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의 경우, 그리고 정년 도래나 계약 만료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인 퇴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있는데요.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퇴직 종용이나 해고 회피 목적에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거나 암묵적을 유도를 했는지, 또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등 퇴사가 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지시 직후에 이루어졌는지, 또한 퇴직 거부 시에 불이익이나 해고 암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은 문자나 이메일, 녹취, 동료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퇴사의 비자발성을 소멸할 필요가 있습니다.